짧게 풀어내면은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때 이 미분에 대해서 연구한 수학자는 대표적으로 두 명이야. 두 명이 연구한 방향이 서로 달랐어. 한 명은 뉴턴. 다른 한 명은? 아인슈타인. 아니, 아인슈타인은 훨씬 후고. 누굴까? 그 사람은 훨씬 전 아닐까? 라이프니츠. 니치일 거야. 내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 확실하진 않은데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있을 거야. 그분이 아마 연구를 하셨을 거야. 그래서 두 명이 서로 연구를 했는데 둘이 동시대 사람인데 되게 많이 싸웠대. 내 말이 맞다. 서로 협력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발전을 시켜가면서 결국엔 내게 맞아 하면서 되게 많이 싸웠대. 근데 후대에 와서는 결국에 둘이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같은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서 결국에 미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미분을 계산하기 위한 미분에 대한 개수의 값을 두 가지 방법으로 결국엔 설명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이르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미분 개수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명이 했잖아? 다른 하나 도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야. 그 중에서 좀 더 유명하게 많이 쓰는 이름이 미분계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게 될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미분계수랑 도함수는 어떻다? 같은 걸 연구한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가면 돼.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국에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결론은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이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뭘 한 거냐면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려본 거야. 우리가 단순하게 좌표 평면을 1, 4분면에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y는 f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되니?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임의의 한 점 a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 그리고 여기에 임의의 한 점 b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확인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a와 b라는 두 점의 선으로 이어버린 거야. 그러면 두 점을 선으로 이어버리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선이 나와버리겠지? 확인되니? 이때 이 직선의 형태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녀석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거나 한 점을 기준으로 잡고 다른 점까지 얼만큼 변했는지를 찾아가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는 A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서 B라는 점에 도달했습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A라는 점을 출발해서 B라는 점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바로 가.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인가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인가 이동을 해서 찾아내게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 여기 보이는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듯이 여기 보이는 이 이동한 거리 뭐가 되는 거야? x2 x1 그 다음 다시 여기 y2 y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보이는 선분 AB라는 녀석 보이지? 그 AB라는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기울기를 우리는 어떻게 찾았었어? x2 x1 분의 y2 y1으로 찾았지.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x2 x1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 x좌표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보이는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y좌표의 변화량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용어 하나를 지금부터 만들기에 이르러 단순하게 기울기라고 부르지 말고 제게 직선이 아니라 하나의 점과 또 다른 점 사이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x가 얼마만큼 변화됐고 y도 얼마만큼 변화됐구나. 그랬을 때 그 x와 y라는 녀석이 변화된 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두 점 a와 b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부터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변화가 됐구나. 평균 변화율. 확인됩니까?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은 결국에 어떻게 찾게 될 거냐? x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리고 y가 얼마만큼을 변했는지 찾아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니? 그러면 사실 용어만 새롭게 만들었지 실제로 찾는 방법을 보니까 누구랑 똑같아? 기울기 찾는 거랑 다른 게 없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새롭게 추가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 자체를 기억하시고요. 읽을 때는 평균 변화율로 읽되 생각할 때는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기울기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두 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평균 변화율이 등장을 했지. 왜 두 점의 관계를 따졌을까? 왜 하필이면 점이었을까? 선이 아니라. 이걸 처음 한 게 뭐냐면 늦은 밤에 하늘을 올려다봤대. 뭐가 있어? 근데 1월 1일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유난히 빛나던 별이 하나 있더래. 야, 불덩어리 움직이잖아.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별이 하나 뛰더라고. 고정되어 있는 별이 하나 보인 거야. 아, 여기 있겠구나. 저 별이 너무 이쁘더라는 거야. 낭만에 젖었노지 아주. 밤에 할 일 없었나 봐. 그래서 매일매일 그 별을 봤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장을 갔네. 갔다 왔어. 그 별을 그리워하며 갔다 온 거야. 출장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별을 봤더니 없어! 왜 없을까? 그렇지. 움직인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별이 없어졌다라는 마음의 상실감이 크니 내가 그렇다고 출장을 안 갈 수도 없고 매일 볼 수도 없으니 뭘 해보자? 그 별의 움직임을 계산해보자. 그러면 내가 하루에 이 별이 얼마큼씩 움직일지만 안다라면 몇 년이 지나건 몇 달이 지나건 며칠이 지나건 별이 어디쯤에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게 되니 그 위치를 보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게 얘가 원래 있던 별이고 몇 달 뒤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얘가 실제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겠니? 어떻게든 뭔가 막 움직였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걸 계산은 요만큼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려면 실제로 얘가 몇 달에 얼마큼씩 어디로 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히 짧은 시간에 얼만큼씩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저 시간, 이 변화되는 시간을 좀 더 좁혀서 결국 한없이 0에 가깝게 만들어 본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한없이 0에 가깝게 만들어진다면 이 간격, 이 별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움직여 갔을 때 많이 움직여 가겠어? 조금 가겠지. 그런데 우리는 조금 가서 여기쯤에 있어요 하면 또 헷갈릴 거 아니야. 그냥 조금 움직여서 요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이 변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미세하게 적은 양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얘의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가 변화됐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엄청나게 적은 변화량을 우리는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델타 x로 표시를 하게 이르릅니다. 엄청나게 적다. 확인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y의 변화량은 뭐라고 쓸 거야? 델타 y라고 적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리미트 한없이 가까워지게 만들 거란 얘기지. 한없이 줄일 거란 얘기야. 누구를 0에 가깝게 만들 거냐?
결국에는 요 x가 얼마만큼 변화됐는지에 대한 x의 변화량을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가 계산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별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 움직일지가 예상이 될 거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얘 델타 x분의 델타 y 따지고 보면 뭐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지. 확인돼요? 이 변화량에서 x의 변화량을 한없이 줄인 거야. 이 둘 사이 간격을 줄인 거야. 그러면 원래 점이 여기 하나 있었고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원래대로 본다면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붙겠어? 안 붙을 거야. 그러면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붙지가 않았지. 근데 그걸 더욱더 0에 가깝게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 붙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어쨌든 붙은 것처럼 보이되 붙지는 않았지? 붙지는 않았으니까 두 점을 이은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겠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뭐처럼 보이겠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여기서 봤을 때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관통해서 지나가겠지. 근데 이게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잖아? 그 순간 뭐가 돼? 요 점에 접해 있는 직선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게 일단 나중에 하고 마치 한 점을 지나는 그 순간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지. 왜?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이게 둘이 떨어져 있다는 게 너무 육안으로 가깝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순간적인 변화율이다 해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됐습니까? 순간 변화율.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애를 이렇게 델타 x와 델타 y라는 xy의 변화량으로도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어떻게 썼었냐? 이렇게 썼었어. 리미트 해놓고 우리는 지금 x1이라는 점이 x2로 가까워지는 점 중이지. 즉 x1이라는 점이 x2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x2-x1 분의 y2-y1이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된다라는 거야. 왜? 두 개의 점 사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 그 변화되는 값을 최대한 0에 가깝게 줄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도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여기 x2-x1을 델타 x라고 치환했지. 여기가 델타 x 되는 거잖아. y2-y1이 델타 y로 치환했잖아. 델타 y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를 지금 잘 봐. x1이 x2로 가까워지고 있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x2에서 x1을 빼버리잖아? 그러면 이 값이 결국 어디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네. 둘이 가까워질 거니까. 다시 말하면 둘 사이 거리가 점점 좁아질 거니까. 이해돼 안 돼? 응,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델타 x가 돼서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순간 변화율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리를 해놓고 봤더니 결국에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러프하게 잡았던 평균 변화율 있지. 두 점 사이 관계. 그 평균 변화율에서 x점, x좌표 두 개 사이의 관계를 한없이 좁혀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뭐야? 리미트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x 사이 간격을 0으로 만들게. 그렇게 돼버리면 순간 변화율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지금부터 잘 봐.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가 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라가게 되는데 곡선을 그리면서 따라갔었거든. 실제로는 이렇게 따라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일로 가니까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였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싫어서 순간적으로 별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경로를 접선의 기울기로 별의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체크를 해나갔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전체의 영역을 어떻게 한 거야? 순간적인 부분으로 부분을 잘라낸 거지.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생각해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자연스럽지. 근데 실제로는 어때? 컷으로 나눠져 있잖아. 다시 말하면 전체의 영화, 별의 움직임을 재생하기 위해서 순간순간의 컷을 다 우리는 확인을 한 거잖아.
그 순간순간의 컷이 결국엔 뭐야?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름 하에 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경로가 체크가 되는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다시 말해 전체를 어떻게 한 거야? 잘게 분할한 거지. 네. 그러니까 뭐야? 미분이라는 얘기야. 미세하게. 그렇지. 쉽게 생각하면 미세하게 분할한다. 확인돼요? 네. 확인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여기 보이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분계수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자체가 바로 이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수학자 2명이 있다고 그랬지? 한 분은 어떻게 해석했다?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이용해서 미분계수라는 걸 파악하기 시작을 했던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의 전부야. 그랬을 때 이 순간 변화율을 좀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표현하는 방법들, 여기 두 가지 우리 써봤지? 요거를 좀 더 이쁘게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쁘게 쓰기 위해선 평균 변화율에다 결국 리미트를 붙인 게 순간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평균 변화율을 만들 수 있는 방법,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쓰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맞지? 근데 우리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것도 있었다. x2 마이너스 x1 분의 f의 x2 마이너스 f의 x1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똑같이 뭐 하면 돼? 리미트 x1이 x2로 가까워집니다라고 붙여버리면 얘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순간 변화율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그리면서 잘 봐. 여기가 x1 있고 여기가 x2였지. 선생님 저는 x1, x2 두 개 쓰기 너무 싫어요. 그러면 여기 보는 x2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x1에다가 델타 x 더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x의 변화량을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는 y1에다가 더하기 델타 x를 한다고 해도 되잖아. 아, 델타 y.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켜도 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x2-x1 대신에 x2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 델타 x 플러스 x1. 거기서 빼는 거잖아. 그럼 뭐가 남아? 델타 x. 분의 x2 대신에 f의 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1. 여기에 리미트. 그리고 x2가 사라지고 델타 x로 바뀌었지. 그러면 결국에 델타 x가 어디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지면 되잖아. x의 증분,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용어를 더 알고 갈 건데 x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보통 두 점 사이에 얼마만큼을 변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저 델타 x라는 이름이 x의 변화량으로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범위, 변화되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 매우 미세하게 극히 드문 변화, 극히 짧은 변화, 극히 작은 변화량을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그 극히 작은 변화량, 한없이 0에 가까운 그 변화량에 추가적인 이름을 붙여. 뭐라고 붙이느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 어디를 보게 될 거냐? 52쪽. 뭐라고 돼 있니? 아니, 그냥 델타 x와 델타 y로 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위에 보면은 x의 증분, y의 증분이라고 나와 있지? 네. 그 변화율 자체를 증분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도 좋아. 그러니까 말을 줄여서 증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변화량과 똑같다. 그러면 그 미세하게 변하는 거에 대한 해답은 아직 안 됐지. 그 정말 작은 그 변화량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책에 나와 있나? 찾았어? 왜?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지? 못 찾았지? 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쓰던 델타 x와 델타 y야. 그게 정말 미세하게 변해나가는 거. 0에 한없이 가까운 변화량.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변화량이라고 쓰는 것들은 그냥 변화량. 근데 그 변화량이 한없이 0에 가까워. 다시 말하면 극한의 의미가 추가된 게 델타 x와 델타 y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 두 가지 용어로 조금 구분을 좀 해주자고. 단순한 변화량이 우리는 처음 스타트는 원래 변화량에서부터 출발을 했지. 근데 단순한 변화량이 아니라
미세하게 변하고 미세하게 변하는 그 양이 바로 델타 X와 델타 Y라고.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했고, 요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았어. 확인됐지? 그럼 자, 이제 잘 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어차피 여기 X1이라고 보이는 거 있잖아. 이거 임의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임의의 시작점의 X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하면 X1이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정해진 값일까? 원래 그러면 최초의 별의 위치잖아. 근데 이 별의 위치를 어디서 해석을 했는지에 따라서 위치는 얼마든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지. 다시 말하면 얘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x라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하되 어떻게 쓸 수 있냐? f의 a 플러스 델타 x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f의 a라고 써도 문제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놨을 때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F라는 관계식에 A, FA라는 점이 미세하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순간적인 변화율을 따지게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F의 A가 대입된 점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의미로 여기에 컴마를 하나 찍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 F 프라임의 A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F'의 A라는 녀석이 결국에 정식 명칭 미분계수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를 찾아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계산하게 될 때 여담이지만 델타 X라는 문자 고집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마찬가지로 X의 변화량이라는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델타 X, 델타 X, 델타 X 이 세 개를 동시에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자 뭘로 바꿔볼까? T. 그럼 T가 0으로 가까워질 때 T분의 F의 A 플러스 T 마이너스 F의 A. 그게 뭐야? F 프라임의 A. 확인됩니까? 바꿔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미분계수와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5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 거기다 별표 하나 칠래?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자, 이 얘기가 이제 아까 하다가 잠깐 보류하고서 넘어갔던 얘기인데 이 점과 또 다른 점 하나 있었잖아. 이 점이 둘이 되게 한없이 많이 가까워져. 그래프를 따라서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결국에는 확대하고 확대해 보면은 이 결국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을 이어놓은 게 평균 변화율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 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순간 이 평균 변화율이 리미트란 개념과 합쳐지면서 순간 변화율로 바뀌어버린 거거든. 근데 실제로 확대했을 때나 두 점이지 평상시대로 본다면 한없이 많이 가까워지다 보면 두 점이 육안으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마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미분계수라는 녀석을 그림으로 해석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이 미분계수를 즉 미분계수 F'의 A라고 돼 있는 애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A, FA라는 점 A가 X좌표가 A인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을 해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림을 봤더니 그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돼. 그래서 여기다 별표를 치라고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별표 치고 거기다 미줄 하나 쳐놔. F'의 A는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띄엄띄엄 별표 쳐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네모칸 쳐져 있는 게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에서도 하나씩 붙어 있잖아. 근데 사실 거기는 따로 별표를 안 친 이유가 뭐냐면 보면 알잖아. 확인돼? 그래서 일부러 따로 별표 안 쳤어. 그럼 만약에 선생님 저희가 헷갈릴 것 같은데요 하잖아? 차라리 이걸로 기억해놔. 순간 변화율은 어떤 거라고?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 극한값 붙인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랬을 때 얘가 어디로 가까워지겠어, 당연히. 간격이 최대한 좁아지는 중이니까. 특정한 변수가 0으로 가까워지겠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은 끝입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지? 자, 필수 문제 1번부터 넘기면서 보죠. 자, 필수 문제 1번에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의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왔네요. x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4라 그랬어. 확인돼요? 그럼 4라는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계산을 해서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4라는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쓰면 돼? 2에서 a까지 변했잖아. 그러면 a-2분의 뭐 하면 되겠니? fa에서 마이너스 f의 2를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일반적인 기울기 찾듯이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죠? 그럼 자 계산하자고.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는 a-2, 분자는요 a 대입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놓고 2가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 뭐가 남아? a-2랑 a 플러스 1의 곱이잖아. 그러면 약분 쓱쓱 하고 나면은 뭐가 돼? a 플러스 1. 그럼 결국에 a가 얼마예요? 3. 그래. 이런 단순 산수. 일단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용어 자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단순 산수 문제들 나오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자고요. 미분계수가 같을 때라고 돼 있지? 거기 미분계수에다 동그라미 쳐봐. 미분계수. 두 번째 문제. 미분계수. 밑줄 쳐도 좋고 동그라미 쳐도 좋고. 쳤어요? 미분계수 결국 뭘 뜻한다 그랬어? 미분계수가 뜻하는 게 뭐야?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이름 니네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속 적으면서 가야 돼. 순간 변화율. 적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리미트. 리미트에다가 평균 변화율을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평균 변화율 지금 문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찾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점의 좌표를 찾자.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점이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고 3일 때 8이지. 이 두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를 찾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자, 평균 변화율 찾을 거야. 얼마예요? 4분의 8이니까 2가 되는 거지? 얘랑 똑같고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는 똑같다 그랬지? 그럼 x가 a에서 미분계수는 리미트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a 이게 f 프라임의 a라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잖아.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이건 이를 보고 풀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어떻게 풀 거냐? 델타 x 일단 냅둬. 분자 쪽에 f에 a 플러스 델타 x지. fx랑 관계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대입해. 그럼 a 플러스 델타 x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마이너스 붙여놓고 a의 제곱 해놓고 플러스 1 붙이면 되는 거잖아. fa. 그거 역전될 거니까. 그럼 치우고 인수분해 쫙 이거 뭐야. 전개하고 분모 약분까지 다 진행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단 a제곱 사라지잖아. 2a 델타 x니까 델타 x 삭제해서 2a 되겠지. 델타 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델타 x만 남을 거 아니야. 확인돼요? 여기에 그럼 리미트만 하면 되잖아. 델타 x를 0으로. 그럼 이거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돼? 2a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2a가 결국 얼마라고? 2라고. 그러면 a가 얼마야? 1이겠구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냥. 확인됩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평균 변화율이 리미트에다가 평균 변화율 붙인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왔잖아. 근데 당장 바로 문제 푸니까 평균 변화율은 2인 거 알았는데 여기다 리미트에 2를 해버릴 수도 없고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지? 이거 외우란 얘기야. 이걸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뭐야? 이식 가지고 그대로 와서 문제 풀었더니 그냥 풀려버렸잖아. 알겠니? 그래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랑 같은 거 F'의 A 어떻게 찾는다고? 이렇게 찾는다고. 그럼 이 찾는 방법 모르면 문제 못 푼다는 얘기지? 외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뒤로 넘겨.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돼 있어. 자, 이번에는 F'A가 얼마래? 1이라고 돼 있지? 근데 F에 A 플러스 4H 마이너스 F의 A를 한 거를 H로 나눴어. 맞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 관계식에서 봐야 돼. 봐봐. 지금 보면은, 문제를 지금 보면은,
여기가 h로 바뀌어 있지. 네. 그럼 여기도 뭐 하면 돼? h, 여기도 뭐 하면 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4h로 되겠다? 그지?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해서 4h로 돼 있으면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여기 문제에서 힌트를 얻으면 돼. 여기가 만약에 h라고 돼 있고 여기가 h로 돼 있고 여기가 h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4h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계산할 때 뭐가 되는 거야? 4h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가 2a가 나오겠니? 2a에다 곱하기 4까지 했어야 되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은 몇 배가 된 거야? 4배가 돼버린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말을 해, 이 새끼야. 자, 예를 들어줄게. fx라는 관계식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야. 확인됐지? f'의 a 찾을 거야. 그럼 관계식이 리미트 델타 x를 지금부터 h로 바꿔서 쓸 거야. 그러면 h가 0으로 그리고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로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에 h 대신에 4h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라고 쓰지도 마. 그냥 플러스 bh라고 쓸래. 숫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관계식의 숫자만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자, 대입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bh의 완전 제곱 빼기 1이랑 여기 빼기 1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마이너스 a의 제곱만 남기자. 분자만 본 거야. 네. 1000개. a 제곱에 a 제곱도 사라지지. 네. 그냥 2a b h 플러스 b의 제곱에 h를 h로 나누고 리미트 붙이라는 얘기네. 0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묶어봐. 그러면 2a bh bg 이렇게 묶으면 b의 제곱에 h가 남겠지. 이 상태로 h를 0으로 보내면 얘 사라지지. 맞아? 뭐가 돼버려? 2a에다가 b 곱한 게 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요거 b가 없이 그냥 h였더라면 뭐가 나오는 거였어? 2a가 나오는 거겠지. 아까 우리 앞에서 했잖아. 근데 2a가 됐는데 여기가 b로 바뀌는 순간 뭐가 돼? b가 곱해진 형태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확인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얘를 똑같이 b로 만들려면 똑같이 2a로 만들려면 이게 똑같이 2a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양변에 b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되니 안 되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미분 계수라는 녀석을 적을 때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f'의 a를 생각하게 될 때 이렇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kh분의 f의 a 플러스 kh 마이너스 f의 a라는 형태를 취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h 앞에 있는 두 개의 개수가 어떻게? 똑같은 숫자가 돼야 f'의 a가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말을 바꿔서 여기가 만약에 m이고 여기가 n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m분의 n f'의 a가 되는 거야. 왜? 여기가 n이면 곱하기 n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뭐가 되겠어? m이잖아. 그럼 분모에 m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n분의 1 곱하면 되잖아. 이 논리로. 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미분계수의 응용식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너무 편해집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첫 번째 보이는 거에서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 리미트 h분의 f의 a 플러스 4h
마이너스 FA로 되겠지? 네. 그럼 뭐야? 여기 1이고 여기 4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4F'의 A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뭐가 될까?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지. 우리 미분에서 이렇게 안 썼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맞지? 식변형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봐봐. F의 A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라고 돼 있지. 우린 얘가 나오면 필요한 게 누구야? 마이너 FA가 뒤로 붙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마이너 FA 추가했어. 근데 얘만 추가하면 시계값이 변하니까 플러스 FA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되지? 이렇게 추가한 상태로 이렇게 된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를 묶어서 이렇게 분류하겠지.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로.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마이너스 부호로 빼서 묶으면 빼기 나가고 H분의 F의 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의 A가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의 개수가 모양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면 그냥 F'이라고 써도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 땡겨두면 되겠네. 여기도 이미 맞았잖아. 그럼 F'A, F'A 두 개 더하니까 F'A가 몇 개? 두 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서 보는 거다. 이해되니 안 되니?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좀 복잡하지? 오늘 요 뒤에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문제 다시 풀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단순하게 그냥 미분계수가 어떤 거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55쪽 보이죠? 55쪽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갑시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유형편에서는요, 오늘 숙제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몇 문제 대수도 없는 거 다음에 하자. 이해가 되니?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별로 숙제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순간 변화율, 지금 미분계수 어떻게 구하는 건지 관계식 자체 외워버려. 누구로 외우냐? 얘로 외워, 얘로. 알겠어? 그래서 이 관계식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확인?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